사람의 사진이 맞나요? 네. 사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서 좀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미얀마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 손을 잡아줄게 MC 선아. 굿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손을 잡아줄게는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 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9회차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4월부터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엔 아마 2월 1일 쿠데타 이후 150일 정도 지난 시점일 수 있겠습니다. 150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또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이전 영상에서 국어님께서 안부를 묻는 일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걱정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치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일상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의 일상을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들이 미얀마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미얀마 국민들, 아니 이제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 자유를 찾길 바라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면서 또 이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6월의 미얀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과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6월 15일의 소식입니다. 마쿠이 지역 끼마 마을에 군사반란군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이 도망갔었습니다. 도망갈 때 나이가 많고 신체 마비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집에 음식들을 충분히 남겨놓고 문을 잠그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반란군이 마을에 있는 집들을 다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갇혀있던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불에서 온몸이 탄 채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님, 할머님의 사진이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사람의 사진이 맞나요? 네. 사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져서 좀 보고 있는데도 좀 믿을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계신 모양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군사 반란군이 지금 불을 지른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집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 불을 질렀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군사반란군이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만 도망가고 막 늙은 분들이 계실지를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최근에 유독 좀 방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쌀과 비상약을 불로 태운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네, 맞아요. 근데 그런 화재들이 그 큰 도시나 그런 곳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 마을이나 민족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군들은 지금 테러범들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고 미얀마 시민들은 군사 반란군 측에서 시위대를 위축시키려 불을 질렀다. 그리고 집 안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거를 인지한 상태로 불을 질렀다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러 집단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테러 집단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6월 16일의 소식입니다. 시안 지역에서 군인들이 26살의 한 여성과 20살의 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아이 엄마였고 먹고 살기 위해 버섯 찾으러 다니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성 사건도 군사 반란군 측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성폭행 사건이네요. 20살, 26살. 네. 지금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지금 미얀마는 장을 볼 수 있습니까? 큰 도시에는 장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먼 지역이나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시장 같은 거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열면은 총 맞을까 봐서 열기 무서워할 거예요.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버섯 찾거나 아니면 야채들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먹거리를 찾는 행위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공격이나 진압을 넘어서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고 말 그대로 미얀마 시민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차별 학살 그리고 이런 성범죄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미얀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9일의 소식입니다. 까니시 낀산비아 마을로 군사 반란군이 들어와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지독한 폭행을 했습니다. 집들을 기관총으로 막 쏘고 도망가지 못하는 노인과 어른 여성들을 때려서 억압하고 남성분들은 죽도록 폭행하고 칼로 베기도 했다고 합니다. 잡혀갔던 분들 중에서 남성 2분이 지독한 학살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칼에 베어서 등, 허리, 손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70세 할아버지 2명을 군인들 쉬는 건화로 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세민이라는 분이 자기 집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서 군사 반란군이 총으로 쏴서 쓰러졌고 우세민이 숨질 때까지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후 군사 반란군은 그분의 시신 옆에 뚜미 무기를 일부러 내놓고 사진 찍었다고 합니다. 뚜미 무기라는 것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뚜미 무기라는 거 뚜미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민족 사람들의 그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총 같은 거예요. 총을 옆에다 갖다 놓은 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사 반란군에게 대항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다. 네, 네, 그런 증거로 네. 들고 있지도 않았던 무기를 네, 그리고 가져다 둔 거죠. 그 후에는 아마 국영 방송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이들의 행위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 현재 미얀마에서는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모두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유엔은 지난 6월 18일 미얀마에 대한 무기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9일은 앙산수지 국가고문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날 미얀마 시민들이 꽃 캠페인을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머리에 꽃을 꽂거나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군사 반란군이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꽂고 있는 여성분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이 지금 잡혀가는 건가요? 네, 여성분이 그 꽃을 꽂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갔던 거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물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나라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그 60년 동안에는 군사 반란군의 발 밑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시대를 이렇게 빛을 가져온 분이 바로 앙산수지 여사님이십니다. 미얀마 시민분들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생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단순히 꽃을 들거나 꽂았을 뿐인데 잡혀가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또 보면 총을 또 들고 있는 군인들이 보이고요. 네. 무릎을 꿇고 아무래도 포박도 당한 것 같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서. 네. 지금 꽃인가요?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네, 장미꽃 다 장미꽃들이 놓여져 개입니다. 있고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꽃 한 송이가 어쩌면 군사 독재 세력에게는 총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미얀마 내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을 국가 반역죄, 테러 집단 등의 명목으로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최소 865명, 체포된 분들은 6,000명은 넘었고 2,500명은 아직 구금 중입니다. 그 중에는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실종 상태인 분들도 다수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안부를 계속해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얀마 밖에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우리와 같은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께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50 동안 어떤 일상을 보냈고 어떤 마음이었나요? 일단 150일 중에 50일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일, 남은 100일은 그래도 그 손을 잡아줄게라는 팀을 만나서 매주 촬영도 하고 제가 몰랐던 소식들도 알게 되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촬영에 열심히 임하는 거 이거 외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서 많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쿠데타가 벌어진 후에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는 아마 미래가 캄캄해진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올라왔던 소식들을 보면서 속을 타고 눈물을 나고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기뻤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0일 동안 매주 촬영도 네. 나와서 선아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하시고 온라인 상에서 계속 응원의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의미를 느끼셨는지. 그래도 지금 그 국내에 살고 있는 시민 방어팀이나 아니면은 무장하는 그 국민들을 보면은 여기에 와 있는 거 죄책감이 들어요. 150일 동안 저희 기획팀, 영상팀, 그리고 MC분들, 서구문화재단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그 손에 잡아줄게 작가를 처음 맡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엄청 막막했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10회까지 내가 글을 쓰나 했었는데 선아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민이 확 풀어졌어요.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그냥 미얀마에 그런 일이 생겼구나 이 정도로 느꼈던 것 같은데 민주화운동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아무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5.18을 또 겪었던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크게 또 감정적으로 와닿진 않았는데 최대한 많이 연대를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100년도 되지 않은 과거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고 또 일상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10회차 그 손을 잡아줄게를 기획을 하면서 제발 10회를 찍지 않기를 기원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9회차를 찍게 됐네요. 그 손을 잡아줄게는 대한민국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 현지의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미얀마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알게 됐고 선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커피 믹스 프리마 사러 슈퍼마켓 가신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막 카페나 집에서 글을 썼어요. 근데 선아님이 보내준 자료를 처음 열 때가 제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도 직업을 잃게 된 분의 사연이 생각났고 구급차가 지나가면 구급차를 의심하게 되던 미얀마의 국민들이 생각났고 빨리 미얀마가 민주화를 이뤄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을 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소식을 다시 접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작은 사람이고 해내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해내는 무언가, 내가 말하는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거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말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작고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네. 다른 말들 다 제쳐두고 미얀마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거,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머리 와인은 저희도 최선이 다 할 거니까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네, 손을 잡고 가고 싶다고 하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매주 대본을 쓰면서 아이유의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정말 힘이 들어서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데 나는 힘내라는 말 하지 않고 앞에 내가 서 있을게, 이런 가사거든요. 언젠가 미얀마가 민주화 돼가지고 옆을 돌아봤을 때 그 옆에 저도 같이 자랑스럽게 서 있을 수 있게끔 계속 응원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10회차로 프로젝트를 끝내지만 미얀마 분들의 투쟁이나 싸움은 계속 될 거잖아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꼭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한국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왔지만 미얀마는 아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10회차에서 끝나지만 시즌2에 당신의 일상을 다 같이 공유하길 바라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을 그 손을 그 손을 그 손을 잡아줄게.